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3.28%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앞전에 있었던 바로 이 고가 넘어간 상태에서 그 고가가 이제 저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돌파되고 나자 지지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자, 이렇게 미니박스권으로 있었던 구간을 돌파한 상태에서 오늘 이 구간에서만 종가 마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앞전까지에 있었던 미니박스를 싹 잡아먹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출현해주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온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과하게 빠져줬었던 오늘 하루였고, 자, 삼성전자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업종종합 차트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빠졌었던 상황인데, 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가 지금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의 좋은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일단 주의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일정이 떠준 상황이고, 이 일정이 떠줬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세론의 패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재료 소멸 케이스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따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디까지 역사적 신고가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폭등 흐름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 한번 해주시면은 바로 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구독 개수와 좋아요 개수, 그러면서 댓글 개수까지 지켜보면서 이 영상을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무섭게 쌍끌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했었던 한 달인데, 자,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할 수야 없겠지만, 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아, 이게 지금 내가 매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를 진행해버림으로써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그러면서 댓글에다가 폭등까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정이 떠져 있길래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일정이 있다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미 대법 판결 변수 생겼지만 대미투자 특별법 4달 9일까지 처리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기사가 지금 타이틀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우리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4달 9일까지, 그러니까 3월 9일까지 일정이 좀 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살짝씩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면은 있지만, 만약에 이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 전부터 먼저 주가는 반영하면서 미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정작 이때는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이 세론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왜 도대체 대미투자 특별법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봐 드리자면은, 대미투자 특별법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원전 관련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인해서 미국과 원전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요, 당연하게도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을 앞으로 몇 개, 여러분들 300기를 2050년까지 짓기로 했었던 이런 상황에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이 EPC 역량을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 종목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최근에 원전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일정이 떠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그 전부터 먼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정작 그 구간에서는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는 패턴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타점
타점을 먼저 잡아두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원전 종목들이, 자, 보시다시피 고리 2호기 재가동 결론 미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원안이 4달 추가 심의키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슈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고리 2호기에 대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이뤄진다라는 내용의 그 기대감으로, 재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게 언제 써져 나온 내용의 기사냐면은 25년도 9월 27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입력은 이때 됐지만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25일 날 회의가 열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우리가 9월 25일 날 주가가 어떻게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움직였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 흐름을 먼저 보여줬었던 것은 9월 2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9월 24일 날 먼저 올랐다가 정작 9월 25일 목요일 날 원안위에서의 회의가 있었던 날은 어떻게 됐다? 주가의 하락이 좀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이고,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때 당시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구간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지 않았던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우리기술에 바로 그 구간을 똑같이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 먼저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정작 그 전날에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그 다음날에는 이렇게 음봉을 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9월 24일 날 먼저 올라줬었고 9월 25일 날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5.8% 정도를 기록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자, 상승했던,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파동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까지 밀렸었던 게 우리 기술이다 보니까,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특히나 오늘 같은 이 양봉 캔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줘놓고 윗단으로 방향을 한 번 더 틀어놔줬기 때문에 파동이 점점 강해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봐 주실 수가 있겠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뚫었다고 바로 날아가는 케이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뚫고 야금야금 하면서 지금 지지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광기가 터져 나올 수가 있는 충분히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일단 우리가 먼저 챙길 때는 챙겨놓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 종목들 지금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용의 이슈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통령 싱가포르 필리핀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면서 원전 조선 협력 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사가 오늘 9시 11분에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튀르키예가 원전 건설, 재생에너지 등 협력 확대 논의라고 하고 있는 내용의 기사는 이틀 전에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또 여기서 더해서 무슨 내용의 이슈까지 있다고요 여러분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방산 350억 달러, 원전 AI 300억 달러 협력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신규 원전 열어놓고 판단, 이념전쟁 도구되면 안 되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원전이 하나의 무엇이 되는 것이다? 세일즈가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원전 EPC 역량은 엄청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EPC,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시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몇 군데가 안 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인 지각쟁이면서,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후쿠시마 방류 사고 때문에 별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자,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인데 아무래도 서방권 국가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EPC 역량을 치고 들어가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바로 싱가포르, 필리핀, 그러면서 튀르키예, 그러면서 또 어디에 여러분들? 아랍에미리트까지 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있어요? 바로 베트남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원전을 앞다퉈서 지으려고 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이 세일즈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앞전에 여러분들 체코 원전 성공했을 때 정말로 대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정부의 성과로서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던 상황인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한두 개만 원전을 따온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원전주들 정말로 미친 상승 연출이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 그냥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지금 지켜봐 주시면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당장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당장에 도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봐 주셔야 된다. 바로 대미투자특별법 이전부터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정작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는 순간에는 윗꼬리 운봉이 발생하는 이런 세론 패턴까지도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에서 터져나온 내용의 이슈와 재료의 크기를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잡아가야 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부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리면서, 자, 특히나 어떤 구간입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임명됐었던 사건도 있었고, 자, 이 구간에서도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냐면은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그걸 토대로 관세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기대감이 한번 증폭되는 구간도 있었으면서, 자,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불공정 계약의 내용의 이슈도 있었고, 여기서는 가스터빈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와 계약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포의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8월 19일 날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자,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문자 메시지를 딱 클릭하셔서 상단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2025년도 8월 19일 날 화요일 날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노이즈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매수 타점을 56,000원 이하로 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날 이 캔들이 8월 19일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 이후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타점까지 잡아갔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입니까? 그게 10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에이펙 연설을 해버리면서, 자,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이펙 연설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불거질 것이다? 바로 원전 관련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정작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조선 관련한 이야기만 또다시 한번 해버리면서 이렇게 낙폭이 시작됐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 연설을 지켜보면서 10월 29일 날 일단 1차적으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갔었던 구간은 어디라고 봐주시면 되겠냐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실적선을 타고 움직일 것이다. 여기 지금 보이시던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에서 지지를 받는 걸 지켜보면서 언제 여러분들 11월 25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25일 날짜가 확인이 되실 거고, 그 다음번에는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낙폭과대가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21선 이탈하는 걸 지켜보면서 2월 2일 날 우리가 공포에 매수하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건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대응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 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대응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문자로 공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찍어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은 문자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여기다 더해서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이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뭐겠죠 여러분들? 바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제가 가져왔냐면,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 소외 2차 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활성화 정책, 바로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활성화 정책이 부각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2차 전지나 바이오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슈가 되면서,
특히나 이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바이오 종목도 어디랑 바로 로봇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 나노엔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2연속 상한가를 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22%가 더 급등하는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버텨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고영이라고 하는 종목이 대장 종목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고영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그곳을 돌파한 다음에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5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영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영으로 따지면 딱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제가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이펄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3.28%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고점을 뚫어놓고 나서 시원한 상승세가 나왔었던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대우건설이 최근에 그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이죠. 자 보시다시피 대우건설과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전까지 있었던 바로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잡아먹어주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출현을 해주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장대양봉이 출연을 해줬었던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로 따지면 딱 이런 구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때, 자 이제 어떤 내용의 이슈가 튀어나올 수가 있다, 바로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조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물론 여러분들 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한국 입장에서는 원전을 수주할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앞전부터 계속 이 내용을 좀 보여드렸었죠. 26조 잭팟 두코반이 이어서 테멜린까지라고 얘기하면서 팀코리아 글로벌 원전 시장 섬점 가속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인데, 글로벌 원전 50조 잭팟의 서막 이러면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총 50조 원대 수주 가시화라고 되어 있는데, 두코바니만 해도 26조, 여기다 더해서 테멜린 추가 수주 시 총액 50조 원 상의 전망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연쇄 잭팟 예고라고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 필수 파트너라고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 더해서 보시다시피 싱가포르랑 필리핀까지도 원전 조선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 자 여기다 더해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과 튀르키예에 대한 이슈는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다 더해서 아랍에미리트도 다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 베트남 원전 32조짜리도 한국전력 입장에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은 가운데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지금 당장에 도래할 수 있는 내용의 이슈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게 대미투자특별법인데 4달 9일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처리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던 만큼, 우리가 이 일정에 맞춰서 일단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이 만약에 연출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야지만이, 자
역전에도 어떤 식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 세론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던 겁니까? 조선 관련한 얘기만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꽤나 많이 연출이 됐었고, 다시 한번 그 고가까지 올라오는데 2달 반이라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날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과정이 즐거우시면서 종목을 더 모을 수 있어서 즐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타점에 맞게 일단 매도를 챙겨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를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있으면서도 이런 기회비용 자체도 살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5644-2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은 문자로 공유 안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